안타까운 현실이 1등급이 없어가지고 월요반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등급 컷도 내렸단 말이지. 잘 좀 합시다 우리. 갈 길이 멀다. 자, 규원가를 한번 볼까요? 요거 이제 헌안설원이라는, 아이고 칠판 저기 분필도 안 까요. 유명하신 분이 쓰신 거고요. 분필 저 놓고 왔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규방가사라고 하거든. 규방가사. 규방가사가 양반 여자들이 지은 가사를 규방가사라고 얘기를 해. 양반 여자들은 좀 노동, 신체적인 노동의 고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정신적인 고통이 좀 있는 거지. 아무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그 규방 바깥을 넘어가지 못해. 그럼 사람이 좀 미칠 것 같아. 어디를 딱 이렇게 해놓고 바깥을 못하면, 그렇지 않아? 그런 데서 좀 우울감이 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기가 살던 데를 떠나서 시집을 온 상태인데, 그게 뭐겠어. 이제 남편만 좀 바라보고 온 거잖아, 사실은. 근데 믿었던 남편이 만약에 배신을 때리면 얼마나 거기서 상처가 크겠냐고. 그런데다가 뭐 양반댁이니까 시부모님이 편할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겠지. 그래서 이분이 그것에 대한 원망, 규방에서, 이게 이제 규방이란 뜻이고요. 규방이라는 거는 여인이 머무는 방을 규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원망하는 노래다. 원망한다. 누구를 탓을 하고 있냐, 누구를 원망하고 있느냐, 바로 남편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송미인가의 송미인곡 있잖아요. 송미인곡은 여성이 사랑하는 이미 그리워서 부른 노래였지만 사실은 그것의 창작자는 정철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임금님에 대한 충성을 표현한 작품이었거든,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상대가 임금님이기 때문에 100% 내 잘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작품은 원망의 대상이 남편이에요. 이 작품은 또 특징이 100% 남편을 이제 타겟으로 삼아서 얘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막 이런 내용이에요. 알겠지? 그거를 되게 고상하게, 양반 여성이니까 고상하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 세련됐고, 그리고 중국의 고사라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인용이 되어 있고, 한자어도 좀 많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골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나눠준 거는 행신고등학교 H고 행신고등학교 저작권 때문에 작년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 니네 행신 있지? 행신 누구야? 여기 행신 있지? 나 개인적으로 행신 문제를 안 좋아하는 게 봐봐. 그 규원가가 나왔잖아. 연간 작품으로 만분가야. 만분가는 굉장히 생소하죠. 고2에서 그래 다룰 법하다? 그래. 근데 또 이번에 또 현대시 이성복의 남해 금산 이런 거 봤어? 처음 보지. 행신이 이래요. 뭔가 너무 낯선 작품을 이렇게 막 갖다가 붙여.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선지 있다가 보면 알겠지만 선지가 너무 명료하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서 사실 접근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 학교에 그렇게 공부 잘하는 선배들이 많았다는, 너무 신기해. 괴물 같은 애들이 너무 많았어. 올해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아무튼 행신 문제가 좀 많이 까다롭고 어렵다. 근데 선생님이 좀 주관이 많이 반영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게 내가 봤을 때 화정이 좀 심해요. 화정하고 행신이 심한데, 화정은 그래도 연간 작품이 좀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와. 근데 행신은 그걸 초월해. 그러니까 전혀 낯선 그런 것들을 막 어디서 그렇게 끼워다 갖다 붙이고 이런 게 되게 강해서 공부하기가 진짜 힘든 학교 중에 하나지. 그랬어. 화정 같은 경우는 좀 선생님의 주관 같은 게 많이 반영된 게 좀 특징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좀 다 학교별로 특징이 있는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따가 한번 보면 알 거예요. 왜 힘드냐고. 자, 한번 보자. 헌안설원의 작품이야. 자, 엊그제 젊었는데 벌써 다 늙었어. 나도 그래. 맨날 영상 찍잖아. 내 얼굴 내가 보면 진짜 한 해가 다 미치겠다 진짜. 요즘에 그래서 심각하게 보톡스를 맞아볼까 고민을 하고 있어. 근데 이 고민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쌤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알아. 그래서 둘이서 맨날 지방 재배치가 맨날 그런 얘기하고. 어쨌든 니들이 시험을 잘 보면 좀 나 보톡스 안 맞아도 되잖아. 자, 어찌다 늙었냐. 소년 행락을 생각하니 말해도 속절없다. 이거 뭐냐면 젊었을 때 즐거웠던 거 생각해 보니 뭐 말하면 뭐 하겠어.
다 이미 지나갔는데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고, 한마디로 지금 얘 뭐 하고 있냐, 신세 한탄 하고 있어. 신세 한탄. 아, 나 너무 늙었어. 나 진짜 너무 막 어떡해 막 이러는 거지. 늙어서 서러운 말을 하자니 목부터 맨다. 나 진짜 눈물부터 나네. 뭐 이런 소리예요. 부생 모육 고생하여 이내 몸을 길러냈어요.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니 정말 나를 고생해서 낳으셨고 기르셨죠. 그렇죠. 애기 하나 보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건 공후배필까지는 바라진 않았대. 공후배필은 되게 고위간직에 오른 사람 있잖아요. 집안도 좋고 뭐 되게 잘 나가는 그런 사람까지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자 호구를 원했대. 호구는 우리가 아는 그 호구가 아니라 성품이 좋은 사람. 그지? 사람 마음고생 안 시키는 사람 짱이죠. 그지? 그래서 성품이 좋은 진짜 그런 사람을 원했는데, 이게 삼생의 원업이냐. 삼생이라는 거는 뭐 전생, 뭐 현생, 내생 해가지고 삼생이거든요. 이제 이러한 어떤 내가 어떤 업이 있는지, 내가 죄가 많은지 이런 소리예요. 운명론적 사고관이지, 그지?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알죠? 전생에 죄지면은 이렇게 현생에서 좋지 않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월하의 연분으로 했어. 월하노인이라고 들어봤어? 달 밑에 노인이 계신데, 근데 그분이 안 보이는 실로 내 천생연분하고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엮어준대요, 실로. 그래서 그분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매쟁이, 월화노인. 그러면 월화노인이 엮어준 건 일종의 뭐야? 나의 운명의 짝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월화노인이 엮어준 그 연분으로 이랬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한, 유협, 경박자다 이렇게 표현해. 경박한 사람. 유협의 유자가 놀 유자거든. 놀고 다니는. 장안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수도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종로 한바닥에서 막 놀고 다니는 그러한 경박한 인간을 내가 꿈같이 만났다 이런 소리야. 그러면 남편에 대한 지금 시각이 어떤 것 같아? 이 경박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잘 안 보여? 경박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남편을 되게 좋아하지 않는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그치? 남편을 경박하다.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남편을 만난 어떤 상황 자체를 월화의 연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약간 운명론적 태도. 운명론적 태도. 서구 같은 경우는요, 서양에서의 문학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운명을 개척하고 이런 논리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고전을 보면 운명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운명이 이렇게 정해지면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졌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람을 만났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만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냐. 그래서 당시에 마음을 쓰는 게 마치 살얼음 디디는 듯처럼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죠. 3호28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3호 15, 28에 16. 옛날에 구구단이 있었나 봐. 15, 16세를 얘기하는 거야. 15, 16세 때 겨우 지났습니다. 옛날에 시집을 좀 일찍 가잖아요. 그래서 15, 16세가 됐는데 천연 여질이 절로 잃었다. 천연의 그 아름다움이 저절로 잃었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연령대가 이제 오래 살잖아. 막 거의 80세 이상을 다 사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오래 살아봤자 60세 때 환갑 때 잔치하는 이유가 오래 살았다고 잔치하는 거거든. 연령이 이게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15, 16세가 가장 미녀일 때라는 거야. 근데 요즘은 가장 미인일 때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 20대 후반 뭐 이럴 때가 아닐까?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때가 최고로 이쁜 막 시기인 거야. 이 얼굴, 이 태도로 내가 100년 기약, 100년 동안 그 사람이랑 함께 살겠다 약속을 했는데 연광이 훌쩍 지났대. 세월이 막 지났어요. 조물주가 시샘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물주가 시샘이 많아서, 그러니까 나의 운명을 개척하신 분이 뭔가 나에게 시샘이 있어서 내 운명을 이렇게 어그러뜨렸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거 다 운명론적 태도지. 운명론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고, 봄바람 가을 물이 배올에 북 지나가듯이 이런 거 다 직유법이죠. 뭐뭐 하듯이. 이거는 뭐냐면 세월의 흐름은 굉장히 빠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 그치? 우리 그 고전 시가에서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건데, 뭔가 세월이 흐르는 건 되게 빨리 흐른다라고 표현을 해.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기다림의 시간 있죠.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 천천히, 너무 느리게 이렇게 흐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그래서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비돼서 나오는데 어쨌든 세월의 흐름이 빠르게 지나갔다 이런 뜻이고, 봄바람 가을물 세월의 흐름이고, 배올에 북 지나가듯이 뭔지 알지? 그러니까 배틀에서 이렇게 직무를 짤 때 툭툭 하는 게 배올에 북 지나가는 거야. 툭툭 할 때 그냥 가을에서 겨울, 봄 이렇게 갔다는 소리야. 엄청 빨리 갔어. 그래서 설빈 화한 어디 가고 면목가증 되었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설빈이란 게 눈결과 같이 고운 피부, 그리고 화안은 꽃과 같이 예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너무 예뻤거든. 이게 어디 가고 면목 가증, 아주 가증스러운 얼굴만 남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는 뭐냐면 뭔가 대비되고 있죠. 대조되고 있고요. 뭐뭐 어디 가고 뭐뭐 되었다 이런 식의 어떤 대꾸적인 표현도 되죠. 대꾸적인 표현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우리 요거랑 되게 잘 나오는 어떤 비교적인 작품이 뭐냐면 시집살이요라고 있어요. 시집살이요 들어봤어? 민요예요. 민요는 평민들이 짓거든요. 평민들이 시집살이 하면서 슬픈 거를 이제 표현을 한 그런 작품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시집살이요에서 뭐라 그랬냐면 머리가 갑자기 이렇게 말이 이렇게 버벅거려 생각이 안 나지? 그러니까 예뻤던 내 얼굴이 못생겨졌다 이런 표현을 이제 시집살이요에서도 하거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3단 같은 머릿결이, 3단 같은 머릿결이 비사리춤 같이 되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같은 의미야. 예뻤는데 못생겨졌다는 소리지, 고생해서 못생겨졌다 이런 소리죠. 근데 그거를 약간 이제 비유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3단이 약간 그 풀인데 이렇게 윤기가 짜르르 나는 그런 거래.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하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보는 실생활에서 보는 것에 비유를 해서 아주 편안하고 해석이 되게 쉽게 표현을 했다면, 여기서는 어때요? 한자어를 써가지고 되게 어렵게 표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잘 나온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런 표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얼굴을 내가 보더니 어느 님이 나를 사랑을 할까? 아, 내가 내 얼굴 봐도 이렇게 못생겼는데 누가 날 사랑하겠어? 스스로를 막 뭐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막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참게한다, 스스로를 막 탓을 하니 내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니? 이게 다 내 잘못이지 뭐. 이런 거 저번 시간에 우리 송민곡 때 뭐라 그랬지? 스스로를 원망하는 거. 수원수구라 그랬죠? 수원수구 뭐 요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 운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가 운명론적 태도라는 건 결국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이런 현실에서 나는 비참하고 힘들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체념하고 연결이 된다. 체념적인 태도라고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자기 자신을 탓하고 원망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태도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러면 한번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면, 남편 안 들어와, 집 나가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335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단 말가 이러거든요. 우선은 이 야유원 할 때 유자는 놀유자고요. 원자가 동산 원자인데, 야유원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제 술집, 기녀가 나오는 술집, 기생이 나오는 술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세 사람이 나왔나? 이렇게 해석을 해. 그럼 여기서의 세 사람이 누구냐면 새로운 기녀. 그치? 일종의 사랑에 있어서 라이벌을 의미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라이벌이요. 사랑에 있어서 라이벌을 표현한 작품들이 있어. 우리 고전시가에서 많이 배웠죠. 서경별곡에서 우리 서경별곡 배웠잖아. 그치? 서경별곡 3년에 보면 대동강 건너편 꽃을 뭐라 그러지? 건너편 꽃을 님이 배 타들고 가면 확 꺾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 기억나지? 그치? 이게 뭐였어요? 새로운 여인을 의미했었어. 그치? 얘도 새로운 여인을 의미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백제시대 때 노래 정읍사라고 있습니다. 정읍사 고대가요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달한테 소원을 빌잖아.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아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우리 남편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저제 여러신고요? 시장에 가 계신가요? 하면서 어기야 증대를 뒤질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 기억나? 증대. 증대의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됐었잖아요. 그래서 달이 진 곳 하면 어두운 곳. 자, 어두운 곳이면 뭐였지? 위험한 곳이었지. 위험한 곳. 그러면 장사를 하는 남편한테 위험한 곳이 어디야? 위험한 곳이라는 거 장사하는 남자한테 위험한 거. 뭐 강도 만날 수도 있고, 그죠? 맹수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지?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런 해석도 있었죠. 증대라는 거는 질퍽질퍽한데 그럼 진흙이 막 질퍽질퍽해. 그럼 진흙이 묻으면 어때? 더럽지. 더러운 곳으로 해석도 가능했지. 그럼 이건 더러운 곳이면 이게 어떻게 의미가 되느냐? 남편을 유혹하는 곳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남편을 유혹하는 곳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고 막 물건이 있고 막 돈이 있고 이런 남자를 유혹하는 게 뭐가 있느냐? 돈 있는 남자 도박 할 수도 있죠. 술 마실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도 있지. 다른 여인,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증대를 요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요렇게 해석을 하면 또 이게 조표현하고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여러 작품들을 엮어서 사랑의 라이벌을 의미하는 소재에서 묶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알았지? 계속 볼게요. 아, 이 남자가 지금 새로운 기녀가 나타났나? 왜? 꽃피고 날저물째 정처 없이 나가서 백마금편으로 어디 머무느냐? 알 수가 없네.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와 남자가. 그런 거죠. 백마금편의 뜻이 뭐예요? 백색말. 백색말 얼마나 눈에 띄겠어? 금편이란 거는 편이 채찍이야. 채찍인데 금으로 만든 채찍이래.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람보르기니인데 막 황금으로 막 이렇게 막 세팅한 거야. 그치?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너무 화려한 복장을 얘기하는 거야. 아주 남자가 사치스럽고 아주 놀기 좋아하고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요거를 가끔 문제에 어떻게 변형을 시켜서 내냐면 고위관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위관직이 아니라 거칠에만 요란한 걸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이 사람은 고위관직에 오를 만한 능력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집안이 좋아서 잘 놀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직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고 외적인 모습이 겁나 화려하다. 근데 너무 이게 머리에 든 건 없는데 외적으로만 화려하면 사람 진짜 없어 보이는 거거든. 그치? 근데 허난설원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는 둘이 코드가 안 맞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쪽은 지나치게 가볍고 사치스러운 거 좋아하고 향락에 빠져있고 여자는 너무 수준이 높아. 여자 입장에선 남자가 별로로 보일 것 같고 남자 입장에서도 와이프인데 자기가 무시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좀 안 갔을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죠. 하여튼 이 남자가 나가서 안 들어와요. 노느라고. 원근을 몰라. 집에서 먼지 가까운지 몰라. 위치 추적이 안 되잖아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 위치 추적이 우리 딸 맨날 내가 위치 추적 어디야? 너네도 그러지 않아? 자, 아무튼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위치 추적이 안 됩니다. 소식을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거죠. 인연이 끊어졌어. 그래. 너가 나한테 마음 없고 그래. 우리 부부의 인연 끊어졌지. 근데 생각은 나. 생각이 없을 소냐? 그래도 왜 이상하게 이 사람밖에 없고 생각이 나네. 얼굴을 못 보면 그립지나 말든가 이런 소리예요. 그리운 거야. 12대 길도 길다. 그러니까 12대가 길기도 길어. 12시간이죠. 30날은 지루하구나. 이게 뭐야? 시간의 흐름인데 아까 얘기했죠. 그냥 시간의 물리적인 흐름은 빠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거 시간의 흐름은 빠르게 표현이 돼요. 배오리 북 지나가듯 그랬거든. 근데 기다림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그래서 30날이 지리하다. 한 달 30일이 지루하다. 남편이 안 들어오니까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서 옥창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졌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여기서 매화가 원래 이제 고전 시가에서 무슨 뜻이야?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는 거잖아. 매화는 1월에 핀대. 1월에 눈을 맞으면서 핀다는 거야. 그래서 남들처럼 편하게 안 가고 힘든 길을 지 혼자 간다. 그래서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거든. 근데 얘가 지금 여기선 무슨 뜻이냐면 그냥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거예요. 계절의 흐름을 표현한 거지
여기서 뭐 지조와 절개의 의미로 쓰인 건 아니에요. 알았지? 그래서 요것도 가끔 잘 나와요. 요 부분 밑줄 치고 지조와 절개의 의미로 쓰인 또 다른 작품들을 엮어서 문제로 많이 내거든요. 요거는 그냥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너무 그 이상의 뜻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겨울밤은 차고 차다. 자체눈 섞어치고, 자체눈이라는 건 자취를 남기는 눈을 얘기를 합니다. 섞어서 치고, 여름날은 길고 긴데 구준비는 무슨 일이냐. 계절의 흐름에 따라 뭐 이렇게 변화 양상이 보이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 아유, 눈이 내리네. 왜 내리니? 비가 오네. 쟤 왜 내리니? 이거야.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없는데 저게 아무리 아름다운 걸 내가 보이겠어? 막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지?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 여기서 자취눈이라든지 구준비는 다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하강의 이미지란 말이지. 그럼 하강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어떤 정서를 표현하기 좋아? 뭔가 좀 우울감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을 이 화자가 지금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배경이 딱 이러니까 이 화자가 더 우울해질 수 있는, 그지? 화자의 우울한 정서를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배경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객관적 상관물이다. 우리 이렇게 보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또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화자의 우울한 정서를 표현하기에 이런 배경들이 또 쓰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 확인을 하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옆 페이지. 너무 빨라요? 괜찮지? 자, 삼춘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 없다 이랬어요. 삼춘화류, 꽃 피고 새울고 너무너무 좋은 시절에 경물이 시름 없다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풍경이 있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이 경물이 시름 없다라는 건 감흥이 없다. 감흥이 없다. 그래서 좋으면 뭐해. 옆에 아무도 나랑 같이 놀 사람이 없으니까 나 우울해. 이런 소리예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좋다고 느껴지지가 않는데. 슬프대. 자, 가을달 방에 들고 실소리 상에 온다. 실소리 귀뚜라미예요. 실소리 귀뚜라미야. 귀뚜라미. 그래서 우리 고전 시가에서는 귀뚜라미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주로 언제 나오냐면 귀뚜라미가 운다. 내가 울고 있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내가 우는데 귀뚜라미가 우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많이 쓰여요. 감정이입의 대상. 귀뚜라미 소리 들어봤어? 귀뚜라미가 엄청 크게 울거든. 진짜 커요. 귀뚜라미가 울면은 진짜 집안이 다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되게 커. 그리고 생각보다 귀뚜라미 크기가 엄청 커요. 내가 얘기 안 했나? 우리 집에 귀뚜라미가 들어온 거야. 옛날에. 우리 집 아파트에. 근데 그때가 23층에 살았을 때거든?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들어왔냐 얘가. 근데 소리가 진짜 큰 거야. 근데 얘가 어딨나 내가 찾는데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어디서 발견했냐면 싱크대 밑에 그 서랍 있잖아. 거기 있는 거. 근데 문을 열었는데 진짜 그 웽웽 소리도 컸는데 문 여니까 더 큰 거 있잖아. 컸는데 너무 커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이걸 너 잡을 수가 없는 거.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종이컵을 2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쟤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 가 하고 창문으로 이렇게 날렸는데 걔 살았겠지? 죽었을래나? 귀뚜라미를 또 보냈어. 그래서 웽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 귀뚜라미 생각보다 되게 커요. 근데 이게 상에 그 옛날에 양반댁들 보면은 이제 침상이 있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상 있잖아. 책상 놓는 그런 거. 거기에서 운대는 거야. 너무 상상만 해도 너무 이상한데요. 그 큰 게 운다고? 아무튼 그래서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얘가 운다라는 건 결국 내가 운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고. 기난 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햄만 많다. 햄이라는 건 이제 생각만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치?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 것 같구나. 죽고 싶지만 참 죽기도 쉽지 않네. 그러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가 다 뭐야? 절망감이지, 절망감. 남편은 없고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막 희망이 없고 이런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볼게요. 돌이켜서 풀어헤쳐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 그래서 우울한 마음을 달래고자 좀 노력을 해요. 청등을 돌려놓고 등을 이렇게 켜놓고 녹기금을 빚기 않아 이랬습니다. 여기 녹기금이 검은고거든요. 검은고.
검은고를 이렇게 앉은 상태로 검은고 이렇게 껴안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타잖아. 검은고 타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랬지? 그래서 벽려나 한 곡조를, 그러니까 악보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지. 시름조차 섞어 타니 이랬어요. 그 시름을 섞어서 그거를 연주를 한다 이렇게 보면 돼. 소상야유 요거 부분 좀 주목하세요. 대소리 섰도는 듯 했어. 대나무 소리거든요. 야우라는 건 밤에 비 오는 거예요. 소상은 소상강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소상강이 있어. 이거 저번 시간에 우리 사시남전기 했었잖아요. 기억나? 저번 얘들아 저번 시간에 한 거야. 자, 사씨가 어디 갔어? 교씨가 걔 쫓아내가지고 사씨가 도망갔어요. 그지? 도망을 갔는데 죽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이제 실패로 끝나고 잠에 꿈에서 누가 나왔지? 꿈에서 아황이랑 여영이라는 두 왕비가 나와가지고 사씨한테 좀만 참어, 너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렇게 꿈에서 나온 거 기억나? 그때 그 아황과 여영 기억나요? 아황과 여영이라는 두 명의 여영이라는 이제 두 명의 왕비예요. 얘네가 순임금, 그러니까 중국의 전설 속에 그 아주 태평성대였다는 그 순임금의 두 왕비래요. 두 왕비인데 순임금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분들이 울면서 소상강에 빠져서 죽었다더라. 그런 어떤 고사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소상강에서 비가 처룩처룩 내리는데 막 울면서 빠졌다는 거야. 그 슬픔, 그러한 서러움, 그런 게 여기에 섞어서 표현이 되는 듯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사를 인용한 거야. 고사를 인용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화표 천년의 벼락이 뭐 여기도 보면 벼락이 운이는 듯 했을 때 이것도 보면은 뭐 옛날에 중국에 어떤 사람이 천년에 이게 이 사람이 돌을 배워가지고 학이 됐대요. 그래서 천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다더라 이런 어떤 좀 전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사를 인용한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벼락이 운이는 듯하다. 이런 고사 인용이 양반의 좀 그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평민들은 알 수 없죠, 사실은. 중국의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안 다치고 이렇게 쓰는 거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소리가 어떻게 느껴지는 소리야. 뭔가 되게 서럽고 슬프게 느껴진다라는 소리지. 알겠지?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화자의 한이 느껴지는 거야. 한의 소리. 한의 정서가 좀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내가 너무 우울해서 검은고를 타는데 그 소리조차도 우울하게 느껴졌다 그 소리야. 그래서 그 검은고 소리 때문에 내 우울함이 더 커졌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우울함을 달래려던 목적이 실패로 끝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우울하면 뭘 해도 우울한 거야. 뭘 해도 슬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러면서 옥수에 타는 수단 옛소리 있어. 옥수라는 거 우리가 여인의 아름다운 손을 섬섬옥수 그러거든요. 섬섬옥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인의 아름다운 손, 자신의 손을 얘기하는 거야. 자신의 손, 아름다운 손으로 타는 수단, 손의 솜씨를 얘기하는 거죠. 손의 솜씨. 옛 소리가 있어. 옛날 내 솜씨 안 죽었네. 나 진짜 잘 친다 이런 소리, 잘 탄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아무리 잘 타면 뭐합니까? 부용장 안이 적막해. 그러니까 부용장이라는 건 연꽃이란 뜻이에요. 부용이라는 게 연꽃을 새겨놓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커튼이라고 생각해. 커튼, 장막. 커튼을 집에다가 이렇게 놨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혼자 연주를 하는데 너무 잘 타. 근데 나 혼자야. 사람이 없어.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더 외로워. 이런 소리야. 내가 아무리 잘 타면 뭐해? 적막해. 아무도 없어. 이런 소리예요. 누구 귀에 들리겠니?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혼자라는 소리지.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연주를 했다. 검은고 연주를 했다. 그래서 더 외롭고 슬프다. 외로움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어졌다. 우리 한 고사성어 중에 구곡간장이라고 있어요. 구곡간장. 옛날에 중국인들이 이제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막 서커스하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원숭이를 잡았는데 그 새끼 원숭이랑 어미 원숭이를 이렇게 떨어뜨려 놨나 봐. 그러니까 엄마 원숭이가 막 발광을 하다가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배를 갈라보니까 이 내장이 9번 끊어져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슬픈 거를 구곡간장이라 그래. 9번 내장이 끊어져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간장이 9번 끊어졌다. 일종의 이거는 이제 과장이라고 볼 수는 있죠. 과장법이기는 하죠. 아무리 그래도 간장이 9번 끊어졌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어떻다. 겁나 우울하고 겁나 슬퍼 뭐 이런 거죠. 알겠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검은고를 연주를 해서 조금이나마 우울증을 해소하려고 했는데
실패로 끝이 났다 이렇게 보면 돼. 알았지? 검은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옛날에 내 친구가 있었거든. 대학교 때. 걔가 좀 특이한 애였어. 근데 검은고를 갑자기 연주를 하겠대. 걔가 프랑스어 학과인데 검은고를 이렇게 학교에 들고 오는 거야. 대학교에. 그래서 중간에 이제 검은고 배우러 간대. 근데 걔가 키가 160이 안 되는데 검은고 자체가 걔 키보다 더 큰 거예요. 이만한 거야. 뭐 저런 걸 이렇게 들고 다니나 했다? 근데 걔가 나랑 같은 이제 그 동아리였어요. 동아리 방에 걔가 나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해가지고 알았어. 그러고서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걔가 갖고 다니는 검은고 케이스만 딱 있고 아무도 없는 거야. 뭐 온다고 그랬는데 근데 갑자기 진짜 거기서 검은고 문이 이렇게 딱 열리면서 애가 드라큘라 알아? 누워있다 이렇게 나와.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고 나오더라고. 애가 이상한 애야. 잘 사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랬어. 검은고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자, 차라리 잠을 잤어요. 그래서 남편을 꿈에서라도 보려고. 너무 좀 안 됐지 않아? 남편 얼마나 만나고 싶으면 꿈에서라도 만나려고 했어. 그런데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이 나랑 무슨 원수가 져가지고 잠을 깨우냐. 얘네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님을 못 만나네. 지금 그 소리야. 그러면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해? 방해. 일종의 방해물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방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랑에 있어서 방해물이다. 근데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배운 송미인곡. 송미인곡 생각나요? 거기서 뭐라 그랬지? 내가 너무 님 보고 싶은 마음에 산 타고 강물까지 갔는데 볼 수가 없었어. 바람, 안개, 물결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결국은 못 보고 집에 왔는데 적은 듯 역진하여 잠시 꿈에 들었는데 정성이 가득한지 꿈에서 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근데 님을 만나긴 했는데 기억나 안 나? 유경아. 님을 표정이 멍해가지고 자 기억을 떠올려서 자 님을 만나긴 했는데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 마음이 사무쳐가지고 목이 막 메워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련된 개성이 울어서 잠을 깼다. 들어봤지, 그지? 요런 맥락에서 같이 나와요. 요 문제가 어떻게 잘 나오냐면 그 송미인곡의 그 부분을 딱 떼가지고 보기박스 형식으로 나오는 거야.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거죠. 어쨌든 차이점은 뭐냐? 꿈이죠. 지금 규원가에선 꿈을 꿨어, 안 꿨어? 꿈을 꾼 거야, 안 꾼 거야? 안 꾼 거예요. 꿈을 꾸려고 했는데 얘네가 방해해서 못 꿨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규원가에서는 꿈을 못 꿔요. 얘네가 방해해서. 근데 송미인곡에서는 그래도 꿈을 꾼다. 이렇게 보면 돼. 방해물로 나온 애는 규원가에서는 잎과 짐승들 이런 애들이죠. 그지? 송미인곡에서 방해물은 누구였어? 오련된 개성 이랬지? 닭의 울음소리. 방정 맞은 닭의 울음소리가 나의 잠을 홀딱 깨웠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문제를 엮어서 낸다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규원가에서는 꿈을 꾸지 못했다. 알았지? 자, 천상의 견우직녀도 은하수가 막혀 있어도 그러면 견우직녀도 은하수라는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7월 7일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그 약속을 실기치 아니한다. 지키지 아니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이거든. 실이란 건 잃어버릴 실자. 그러니까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라는 거니까 약속을 꼭 지킨다라는 의미지. 그지? 그러니까 견우직녀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 약속 그렇게 잘 지키는데 아니 우리님이 가신 후에는 무슨 약수라도 가려 있길래 이런 소리야. 이 약수가 뭐냐면 중국의 전설 속에 내려오는 강인데 여기는 새의 깃털도 가라앉는데 그만큼 건널 수가 없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맥락상 보면 우리님과 나 사이에 무슨 그렇게 얼마나 대단한 장애물이 있길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오건지 가던지 소식이 끊어졌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여기에서 은하수라든지 약수라든지 이런 것도 장애물, 어떤 사랑에 있어서 장애물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맥락으로 정리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견우직녀와 나와 님 사이를 또 대조 비교하고 있다. 의미적으로 대조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또 있고 난간에 비껴서서 님 가신 데를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 있고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고 모운이 지나간다.
해가 질 무렵인 거죠. 노을이 막 지나갑니다.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가 더욱 서럽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새소리가 서럽다는 것도 일종의 뭐예요? 감정이입이죠. 새는 그냥 우는 건데 쟤도 서럽게 우네. 내가 서러운 거지. 그지?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 없다고 하지만 박명한 홍안이야 나 같으니 또 있을까? 운세가 더럽게 나쁜 홍안이라는 거는 붉은 얼굴은 젊은 여자 얼굴을 얘기를 해요. 젊은 얼굴. 박명한 이 젊은이가 아까는 자기가 늙었다고 하더니 여기서는 또 젊었다 표현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 또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아마도 이님의 탓으로 살동말동하여라 라고 끝부분에 뭐 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님한테 원망을 하고 있어요. 님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다. 그래서 이게 송민곡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민곡은 님이라고 설정된 사람이 사실은 임금님이기 때문에 님을 원망하지를 못해요. 그지? 근데 여기서는 님을 대놓고 원망을 하는 거야. 이 님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끝나는 거지. 알았지? 그런 또 차이점이 있다. 규원가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녀자의 한을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요거 정리부터 하고 문제는 풀 수가 없을 것 같아.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해볼게. 70페이지 한번 봐봐. 70페이지. 자, 이 작품이 이제 기승전결은 이제 우리가 편의상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4등분을 한 겁니다. 장안 유엽의 경박자를 만나가지고 마음 쓰기가 살얼음 디디는 듯 했대. 막 다 조심스럽고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아름다웠는데 설비나안이었는데 지금은 면목 가증이 되었다. 스스로 모습이 부끄러워서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어. 수원수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흐르는 세월, 자신의 신세에 대한 뭐예요? 한탄이죠. 한탄, 원망 이렇게 보면 되지. 한탄. 자, 그리고 님은 도대체 어디를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백마근편으로 화려한 차림을 하고 나갔는데 소식이 끊어졌죠. 그리고 나간 뒤에 몇 번이고 매화가 펴고졌다는 건 매화는 1년에 한 번 피니까 몇 년이 흘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귀뚜라미가 우는데 긴 한숨에 눈물을 흘렸더라. 자, 밖으로 도는 님에 대한 뭐야? 원망이지. 3, 3, 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단 말까? 그지? 힘없이 살아가지만 너무 외롭고 슬퍼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검은고 연주를 하는데 세상에 더 외로워진 거야. 그 소리가 너무 슬퍼서. 스스로 달래보려 했지만 실패해. 그래가지고 꿈에서라도 보려고 꿈꾸려고 누웠는데 웬열 잎과 벌레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잎이 떨어지고 벌레 우는 소리가 뭐가 그렇게 크겠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뭐야? 되게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예민한 거예요. 못 자는 거야. 자, 박명한 홍안. 운세가 나쁜 나 같은 젊은 사람. 나 같은 사람 또 없을 거야. 님 때문에 나 못 살겠어.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표현이고요.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다. 운명을 한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그 다음 보면 주요 소재, 실솔, 새,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근데 되게 고전에서는 많이 나오지. 단골로. 새소리가 서럽다. 제가 서럽게 운다. 그러면 제가 서럽게 우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서럽기 때문에 제 소리가 서럽게 들리는 거니까. 그지? 자체는 구준비 이런 건 하강 이미지라 그랬지? 그래서 외로움이 더욱더 심화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랬지? 상관물이다. 그리고 이제 녹기금이라는 건 검은고였습니다. 그래서 서글프고 외로운 심정을 부각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을 보면요. 실솔이라든지 새 이런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는 구준비 이런 객관적 상관물 요런 애들을 활용을 해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을 하고 있고, 설화 속의 인물인 견우직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고 처지와 정서를 또 부각을 하고 있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이고야, 시간이 굉장히 모질하네요. 자, 내가 이거를 같이 볼 수 있을까? 이건 아니구나. 미안해. 내가 다른 거라고 헷갈렸어요. 다음에 볼 거고. 자, 됐고. 그러면 내가 갖고 온 요거 한번 풀어나 볼까? 우리 규원가는 읽어봤으니까 시간 좀 걸릴래나? 한번 풀어보세요. 5분만 줄게.
없어요? 안 받았어? 음. 이게 행신고등학교 기출문제. 답이 보여? 잘 안 보이지 않아? 애매하지 설명이, 그지? 근데 문학이 진짜 어려운 게 이런 것 같아. 뭔가 이렇게 껴 맞추면 이게 맞고, 그죠? 근데 이런 거에 좀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2학년 가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진짜 많이 당황을 해서. 음, 이게 왜 여기 있냐? 그래서 문학을 못하는 친구들은 진짜 되게 못해. 근데 진짜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문학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 안타깝게 진짜. 은찬아, 풀 수 있겠어? 어떡하냐? 근데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구성되니까 이게 사람이 완전 에너지가 다 소모될 것 같지 않아? 그지? 한 뭐 23문제, 22문제를 시험을 볼 거 아니야. 모든 문제가 다 하나씩 따져보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집중력도 진짜 많이 요구되고. 여러분 그 방학 동안에 홍삼 같은 거 부지런히 먹어. 진짜 집중력이 중요하다. 알았지? 아까 모의고사 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끝부분에는 이게 지문이 안 보여요. 끝부분에, 그지? 그지 않아? 집중력이 진짜 중요해. 같이 보자. 같이 보자. 자, 1번 봐봐. 이 조이의 만분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 그래도 가사 좀 몇 개 보니까 대강 느낌이 있지 않아? 아, 이거 뭔가 이별했네. 안 좋네. 그 옥황상제 나왔으니까 대충, 아, 뭔가 지상에 내려온 선녀가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 그리워하고 있네. 그지? 이런 거죠. 그렇게 대충 끼워 맞춰서 보면 돼요. 알았지? 1번이 답이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 근데 이것도 선지가 진짜 애매하게 이렇게 나온 거야. 가는, 구준비, 견우직녀, 약수, 꿈 이런 시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별을 주제를 하고 있죠, 둘 다. 자, 나와 달리 이별의 정환을 확장된 시 공간 안에서 심화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우선 이 표현이 그럴듯해요. 그럴듯한데 이게 답인 이유가 확장된 시 공간이라고 하려면 공간에 약간 이동성이 보여야 되거든요. 공간의 이동성이 보여야 되는데 머릿속에 그냥 관념일 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가 애매해요, 지금 표현이. 그래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도 보면 나도 지금 이게 천상계와 인간계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장된 시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또 끼워 맞추면. 그지? 자, 그러면 나와 달리도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선지가 이제 1번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는 것이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2번에 또 생소한 현대시랑 또 엮은 거야. 그래서 2번의 답도 1번이에요. 1번인데 자, 기억을 보면 가와나 모두 자연물이 감정을 투사하는 매개물 역할을 한다. 감정이입. 감정이입. 그럼 우리 가에서 감정이입 배웠잖아. 새소리 설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나에서도 감정이입이 있어. 찾았니? 여기도 보면 감정이입이 나에서 뭐 금강산 학이 돼요. 우리 6번째, 7번째 줄 보면 나 작품에서 금강산 학이 돼요. 이런 거를 이제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이게 고전 시가를 공부하는 어떤 요령인데 대충 나오는 자연물이 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자신의 서러움을 나타내는 애들이 새가 많아요. 새가 울잖아. 학이 돼요. 근데 그 밑에 줄에 뭐라 그래? 소리, 슬피, 울어 이런단 말이야. 아, 감정이입이네. 이렇게 가면 돼. 고전 시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해요. 알았지? 그래서 소리가 슬프다. 이렇게 가니까 감정이입 있어요. 그지? 그런데 이제 자료에서 자연이 정서를 내면화했다. 그지? 얘가 지금 남의 금산에 가가지고 자신의 슬픔을 막 분출하고 있잖아요. 정서를 내면화하고 있다. 자, 니은이 맞아요. 가와 나는 모두 현실적 고립에서 비롯된 화자의 처지. 그러니까 님과 헤어지고 나서 그냥 혼자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자료가 자기 포기를 통해 화자의 내면적 절망과 상실감을 부각한다. 우선은 현대시 요거 보면 내면적인 절망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상실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슬프대잖아. 계속 슬퍼 하니까. 근데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약간 왜냐면 지금 보면 이 자료라고 나와 있는 남의 금산이라는 이 표현에서 끝에서 4번째 줄 올라오면 슬픔을 견디는 새들이 날아다닌다. 슬픔을 견디는 바위들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굳이 이 시를 너무 절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견딘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약간의 그래도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나? 나는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학교 선생님의 견해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니은이 맞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끝나냐면 나를 버린다. 이렇게 끝나거든. 요건 또 되게 절망적인 걸 표현한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현대시라는 게 참 이게 정확하게 어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또 이렇게도 보이는데 이 선생님 또 이런 식으로 봤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디귿 같은 경우는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료와 달리 그랬거든요. 근데 보기에 그 자료에 보면은 감정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나는 운다, 버린다 뭐, 그죠? 슬프다 이렇게 감정이 너무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리을도 보면 인과의 이별에서 비롯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료에서 봤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운대요. 그럼 또 이별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디귿 리을은 답이 될 수 없고, 그지? 그러면 기역 니은밖에 없겠다. 이렇게 찾는 거죠. 알겠지? 문제가 참 어렵지, 그지?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문학이 원래 그래요. 문학 충분히 그렇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서정 같은 경우, 서정 내가 몇 년 했으니까 아는데 서정은 요런 스타일 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디귿 이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서 미쳐요. 계속 따지고 하나만 헷갈려도 다 나가. 그런 문제 유형이 많은 학교가 서정. 그런 게 좀 있고요. 능곡 같은 경우는 좀 범위가 한정이 없었던 그런 게 좀 있었고 학교별로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백양은 연관 작품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그 작품 자체가 어렵고 우선은 고의 수준을 넘어선 게 많이 시험 범위에 해당을 하고요. 그런데다 연관 작품도 너무 어려워요. 거의 수능 특강 수준으로 연관 작품이 나와요. 그게 어려워, 백양이. 그런 식으로 좀 학교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문학은 진짜 힘든 과목이 맞는 것 같아. 자, 조금 쉬는 시간 가질게.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진행할게. 즐겁게 살고 싶은데. 내가 얘기했나? 그 영화를 내가 못 본다 이런 얘기 했니? 혹시? 안 했니? 영화를 잘 못 봐가지고 너무 감정을 이입해서 영화를 볼 때 가지고 슬픈 거 보면 한 3개월 슬퍼요. 진짜 막 그냥 걷다가 눈물 나고 막 슬픈 영화 못 봐. 액션도 못 봐. 소방관? 그런 게 있어? 나 그런 거 못 봐. 무서워. 너무 리얼하면 또 너무 무서워. 또
액션을 못 보는 게 멀미가 나. 나는 이렇게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어지러워서 못 보고. 그래.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SF랑 만화, 애니메이션. 그거는 이제 비현실이잖아요. 애초에 딱 비현실이니까 그거 볼만한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신비 아파트가 개봉했잖아. 아 그거 내가 기다렸거든. 신비 아파트만 내가 기다렸는데 너무 짜증났어. 왠지 알아? 개봉을 했는데 이게 뭐 한 것도 아닌 게 11시 반이 마지막이래, 회차가. 아니 아침 11시 반에 내가 어떻게 가냐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저녁 8시 이렇게 상영관을 해줘야지. 정말 아주 나 진짜 빈정상해가지고 신비 아파트만 기다렸는데 실패했어. 이번에 재밌을 것 같은데. 구아리가 대학생이 됐대. 대학생이 됐대. 기다렸단 말이야. 아무튼 실패. 자, 자 보자. 봉선화가 보자.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봉선화가가 작년에 백양 시험범이었어요. 백양 2학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 기출에 71페이지. 71페이지야. 규원가 뒤에 있어요. 같은 규방가사거든요. 규방가사. 요런 작품도 있다라고 해서 좀 볼만해서 이제 한번 읽어보려고. 봉선화의 뜻이 뭐냐면 봉이 봉황이란 뜻이고요. 선은 뭐냐면 신선이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뭔 꽃이 이렇게 이름이 거창해 이렇게 시작해. 도대체 이 이름이 왜 만들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거든. 봉선화라는 이름이 좀 특이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뭐 이렇게 나비라든지 벌이라든지 뭐 요런 애들이 얘한테 오질 않는데. 좀 끌게. 자, 나비나 벌이 얘한테 안 온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냐면 괜히 쓸데없이 막 이 남자 저 남자 눈길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지조와 절개가 뛰어난 그러한 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여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이게 이제 화자가 지향하는 지향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알았지? 봉선화 이제 물들이는 거 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들이는 것도 막 나와요.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 이 표현이 너무 예뻐. 이 표현이 뭐냐면 아침에 이제 깼어. 물을 들이고 아주 이제 거울을 보면서 눈썹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 여기를 꽃잎으로 표현한 거야. 이 손끝에 난데없는 붉은 꽃이 가지에 붙어 있는 것 같대. 여기 나뭇가지를 표현한 거야. 손가락을. 너무 예쁘지 않아 표현이? 손으로 요걸 잡으려고 하니까 꽃잎이 어때? 막 이렇게 어지럽게 흩어지려고 하고 입으로 불려고 하니까 어떻게 후 하니까 거울이 뿌얘지는 거를 안개가 섞여 가리는구나. 표현이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지? 그래서 되게 예쁜 표현이야. 그래서 꽃물을 들인 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들을 불러서 서로 불러서 자랑하는 거야. 너 잘 들었어? 나 잘 들었어?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지. 꽃 앞에 나아가서 두 빛을 비교해. 그러니까 내 손톱에 들인 색깔하고 꽃잎의 색깔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그랬는데 꽃잎의 색깔보다 내 손톱이 더 예쁘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쪽잎에서 나온 푸른 물이 쪽빛보다 푸르다는 말 뭐예요? 우리 청출어람 들어봤죠? 청출어람. 그래서 푸른색에서 남색이 나오는데 남색이 더 예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주로 이제 스승보다 제자가 더 훌륭해. 부모보다 자식이 더 훌륭해.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청출어람. 옛날에 나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학원 이름이 청출어람 학원 이렇게 많았는데 스승보다 훌륭한 제자. 이 안이 옳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막 이게 보면서 거기 잡초들이 막 있으니까 잡초 뽑고 풀을 메고 이렇게 돌아왔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잠이 드는 거죠. 근데 노기홍상의 한 여인이 내 앞에 이렇게 앉았어. 앉아가지고 걔가 표정이 웃는 것도 같고 찡그리는 것도 같고 뭔가 감사합니다 하는 것 같고 하직 인사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잠을 깨서 이제 뭐지? 하고 잠을 깼단 말이야. 그리고 나가서 아마도 꽃귀신인가? 나한테 뭔 얘기 하려고 왔나? 그래가지고 이제 밖을 나가본 거죠. 밖을 나갔더니만 봉선화가 진 거예요. 그거를 땅 위에 붉은 꽃이 가득히 수놓았다. 꽃이 졌다. 꽃이 짐 이렇게 표현한 거야.
되게 예쁘게 표현한 거 느껴지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꽃 귀신이고 이 꽃이 낙화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너무 슬퍼서 낱낱이 그 꽃잎을 주워 담았어요. 그래서 꽃한테 얘기한 거야. 너 너무 한스러워하지 마. 죽은 거 너무 한스러워하지 마. 해마다 꽃빛은 변함이 없잖아. 너 내년에 또 필 거잖아. 내년에도 그 꽃빛이 아름다울 거거든. 그리고 하물며 너의 자취가 내 손에 머물렀잖아. 동산의 도리화가 복숭아꽃, 자두꽃을 도리화라고 얘기를 해. 얘네들 잠깐 봄에 화사하게 폈다가 금방 지거든요. 너네 예쁘다고 자랑하지 마.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봉선화랑 지금 비교가 되는 거죠. 봉선화와 비교가 돼요. 자, 왜 그러냐? 20번 꽃바람에 적막히 떨어진들 누가 슬퍼해 주겠어? 야, 너네들 봉선화랑 너네 꽃이랑 같이 비교하자면 너넨 동급이 아니야. 야, 니네가 지는 거 아무도 안 슬퍼하거든. 지금 그거야. 슬퍼할 사람이 없거든. 근데 봉선화가 진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슬퍼서 꽃잎을 물을 들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규준의 남은 인연 그대 한 몸뿐이다. 그러니까 봉선화가 나와 한 몸이 된 거야. 그래서 봉선화 그 이름 누가 지었을까? 아, 이래서 지었구나. 이렇게 대단하고 거창한 꽃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표현 자체가 되게 귀엽고 이쁘지, 그지? 그래서 여인의 어떤 여인들, 그러니까 이게 규방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양반 여인들은 사실 그 담벼락 밖을 넘어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일종의 취미 생활이지. 그거를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표현이 되게 예쁜 작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 요거. 그대는 한스러워서 이제 이 그대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의인법이 되겠네? 의인법. 그래서 표현이 굉장히 독창스럽고 예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법, 직유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작년에 백양 2학년 문학 시험범이었어요. 어느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백양은 항상 좀 어려운 작품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례 생각하는 문학 고등학교 2학년이 다룰 만한 뭐 규어인가? 송민곡, 사민곡 거기를 항상 넘어. 누앙사보다 더 넘어. 막 그런 식으로 탕군가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나 나올 법한, 그리고 연관 작품도 굉장히 어려운 작품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학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고전 산문, 고전 소설로 한번 가볼까? 홍계월전 가겠습니다. 홍계월전. 홍계월전 페이지가 잠깐만 152페이지네. 오, 한참 뒤로 가네. 152페이지. 있습니다. 잠깐만요. 152. 홍계월전입니다. 자, 이 작품은 이제 영웅소설인데요. 여성 영웅소설인 게 특징이에요. 내가 필기를 좀 한번 준비를 해봤어. 내가 글씨를 못 쓰잖아. 좀 이쁜 글씨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성 영웅소설인 게 이제 이 작품의 특징이고, 한번 이걸 적을 것까지는 없고요. 같이 이제 보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우선은 영웅소설에 좀 뻔한 스토리 라인이 있어. 영웅소설의 뻔한 스토리 라인. 그거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자, 영웅소설의 뻔한 스토리. 자, 우선은 영웅소설의 서사구조. 영웅소설의 서사구조. 약간 공식화되어 있는 서사구조예요. 우선은 얘네가 고귀한 혈통이에요. 그래서 뭔가 집안이 엄청 훌륭해. 내지는 얘가 하늘에 계셨던 어떤 분이에요. 하늘에 있었던 분인데 뭐 옥황상제한테 잠깐 잘못해. 그래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그런 라인이에요. 아무튼 엄청 훌륭해. 그리고 태어난 집도 대단히 고위간직의 집에서 막 태어나는 거야. 그리고 좀 출생도 좀 신이하다. 이렇게 신이해. 신기롭고 이상하다. 신이한 출생. 일반적으로는 꿈에 선녀가 나타나죠.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집에 뭐 훌륭하신 누가 태어날 예정이다. 뭐 이분이 사실은 원래 선녀였는데 뭐 여기에 잠깐 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암시 같은 걸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은 뭐 고위간직의 집인데 아이가 안 생겨.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에 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막 제사란다. 뭐 이렇게 정한수 같은 거 떠놓고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가 먹혀가지고 기도발로 아이가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그런 걸 다 신이 한 출생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태어났는데 보통 애가 아니야. 비범한 능력. 비범하다는 건 뭐야? 평범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비범한 능력. 뭔가 뛰어난 능력을 막 갖고 있는 거죠. 뭔가 달라요. 근데 시련이 찾아와. 대부분 어떤 시련이냐면 위기와 시련인데 일반적으로는 뭐 기아 뭐 이런 게 많아요. 기아가 뭐냐면 부모님하고 헤어집니다. 일반적인 어떤 라인은 그거예요. 뭐 갑자기 오랑캐가 쳐들어와요. 아니면 나라에 난리가 나. 가지고 어머니 부모님하고 이렇게 피난을 가다가 중간에 헤어지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우리 둘 다 죽겠다. 우리가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겠지. 그리고 막 갓난애를 뭐 어디 강보 같은 데 넣는다든지 뭐 어디다가 놓고 간다든지 부잣집으로 보이는 집에 놓고 간다든지 뭐 이래. 그래서 이제 헤어지는 구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런데 항상 또 누가 등장하냐? 조력자가 등장을 한다. 조력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얘를 키워줘요. 키워주면서 먹여주고 교육을 또 시켜줘. 그런 게 막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 가진 능력을 가지고 잘 성장을 하지만 또 위기를 겪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조력자네 집에 자식들이 좀 질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니 주워온 애인데 얘가 더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내 자리가 위태롭네. 그래서 얘를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이 많고 아니면 거기에 막 하녀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데려와서 키웠으니까 얘를 이뻐하긴 하는데 자식으로는 안 하고 약간 하인처럼 키울 때도 있거든요. 그럼 같은 방을 쓰는 하녀가 막 이제 샘나가지고 얘를 막 모함을 해. 제가 뭐 훔쳤어요 이런 식으로 모함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위협을 달성한다. 이런 구성이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구성이다라는 거죠. 알겠지? 근데 여기다가 덧붙여서 이제 우리 여성 영웅 소설이거든. 여성 영웅 소설. 그러니까 여성 영웅은 요 라인을 그대로 따르는데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어. 그게 뭐냐면 남장을 해. 남장을 한다. 그치? 자,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는 여성의 활동이 제약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여성이면 그냥 덮어놓고 안 돼야. 그러니까 그거를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서 남장이라는 장치를 써요. 남자처럼 행세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일반적인 영웅 소설이랑 조금 다른 점이고 요 홍계월 정도 아주 그냥 대표적인 여성 영웅 소설이다. 그리고 이게 조선 후기 작품이거든요. 조선 후기에 주로 이 소설을 많이 읽는 계층이 누구냐면 이제 여성들이 많이 읽어요. 여성 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 독자의 니즈가 많이 반영되어 있어. 우선은 여성들도 생각이 없겠니? 아유 남자들 믿고 지들이 잘났다 그래서 내비뒀더니 임진왜랑 병자호랑 다 말아먹네. 저것들 왜 저렇게 못해? 이게 있잖아. 여자인 나보다도 더 못하네. 이게 있는 거야. 근데 대놓고는 못해. 그러니까 소설 안에서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여성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남자보다 훨씬 더 잘해. 이런 거를 보면서 통쾌함을 느껴.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여성을 또 힘들게 했던 게 첩이에요. 첩. 이 남성들이 첩을 많이 두면 아무래도 여성들이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첩을 처단하는 내용에서 통쾌함을 느껴요. 그래서 첩이 되게 간사하고 못되고 이런 애를 단칼에 그냥 이런 거에 막 열광을 하는 거야. 그게 홍계월전에 다 들어가 있어. 막 홍계월전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 남편이 자기보다 좀 낫는데 이게 남편이 좀 낮아. 근데 남편이 막 이제 개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막 혼내는 부분도 막 있어.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웃음이 유발되면서 여성 독자들이 이런 걸 원했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지. 줄거리 보면서 설명할게. 우선 홍모랑 양부인이 문왕 동녀를 낳아요. 홍계월을 낳거든요. 근데 홍모가 이제 선녀가 나오는 꿈을 꿔서 이제 홍계월을 낳는단 말이야. 근데 40이 넘어서 나요. 근데 지금은 40 넘어서 뭐 시험관이다 뭐다 해서 애를 잘 낳긴 해. 내가 아는 언니들 다 40 넘어서 애기 낳거든요. 근데 예전엔 안 그래. 40이 넘었다는 거는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한 60 넘어서 애를 낳다. 그러니까 불안할 거 아니야. 얘는 어린데. 불안하니까 이제 얘를 데리고 뭐 점쟁이한테 찾아가나 아무튼 그래. 점 보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영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차례 시련이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얘 시련이 있겠다. 안 되겠다 해서 애를 남장을 해서 남자애처럼 키워. 그렇게 키우다가 난이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얘를 잃어버려요.
헤어지게 되지. 근데 이제 여공이라는 구출자가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홍계월을 구출을 했어. 근데 여공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남장을 해서 남자인 줄 알아요. 얘를 계속 남자인 줄 알아. 그래서 우리 집에 데려가서 아들로 키워야 되겠다. 여공에게는 이미 보국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얘를 평국이라고 이름을 짓고 네 형이다 같이 크렴 해가지고 애들을 키우는 거야. 근데 둘이 사이가 되게 좋았어. 가지고 형님 하면서 막 형님 아우님 하면서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 근데 항상 예를 들면 받아쓰기라면은 평국이 100점 보국이 99점 이런 식인 거야. 칼싸움을 해도 평국이가 더 잘해 보국이는 좀 못해. 근데 보국이도 잘해. 근데 평국이가 항상 더 잘해. 근데 보국이가 항상 우리 형 하면서 되게 따라. 그러다가 둘이서 장군을 뽑는 이제 과거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장군 되고 얘는 부장군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된 거야. 1등, 2등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보국이는 전혀 불만이 없어. 우리 형 최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둘이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출전을 한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잘 싸워서 다 승리해. 그리고 승리하는 과정에서 홍계월이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부모님도 만나.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 그런데 전쟁터에 갔다 오고 나서 홍계월 얘가 평국이가 시름시름 아파. 아파가지고 임금님 황제한테 저 좀 쉴게요. 휴가 좀 내고 이제 집에 이제 누워 있었다. 황제가 얘를 너무 예뻐하는 거야. 얘가 다 이기니까 우리 평국이 다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황제 어의 있죠. 그러니까 의사, 황제 전용 의사, 최고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 걔를 이제 보내준 거야. 얼마나 총애를 하면 쟤 좀 치료 좀 해줘 보냈어. 그러니까 어이가 와가지고 진맥을 한대. 여자네. 이렇게 된 거지. 그러고서 이러고 집을 갔어. 그러니까 평국이 제발 저리지. 어떡하지 들켰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가 들어간 거죠. 황제한테. 여자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황제가 그때서 어쩐지 애가 좀 여리여리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평국이도 그래 이실직고 하자. 가가지고 죽을 죄를 줬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너무 웃긴 건 황제가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 괜찮아. 봐줘. 다 봐줘. 그래서 너의 그 장군으로서 지위까지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 근데 내가 너 여잔데 내가 너무 눈치 없이 너 너무 부려먹었어. 이제는 집에서 편히 쉬어. 야, 그냥 말 나온 김에 결혼도 해라. 얘랑 결혼해라 이러는 거야. 황제가. 둘이 결혼하래. 근데 그 이후로 얘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아니 그럼 여자였어? 이렇게 된 거야. 얘 입장에서. 얘 좀 못난 놈인 거야. 그 전까지 형일 줄 알았을 때는 형님 최고 이랬다가 내가 여태까지 여자한테 당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 상황에서 황제가 강제로 결혼까지 하라니까 더 기분 나쁘잖아. 나 쟤 싫어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때 여기예요. 보국과 혼이나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때 보국이한테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애척. 영춘이. 영춘이가 있었어. 영춘이랑 이제 연애에 빠져가지고 평국이가 보이지도 않은 상태야. 이제 어거지로 결혼을 하니까 결혼을 어쩔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황제가 또 시키니까 결혼을 했어. 근데 홍계월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짜증나는 거지. 맨날 내 부하였잖아. 근데 이게 남편이라고 이제 나 거들떠도 안 보고 너무 짜증나. 그러고 나 맨날 활 쏘고 막 말 타고 날아다니던 애가 집안에만 있으니까 막 좀이 쑤시고 미치겠는 거지. 스트레스가 그게 다랬는데 영춘이가 얘가 홍계월이 이렇게 나가는데 인사를 하네. 얘가. 그러니까 완전히 얘한테 이제 얘가 이제 있으니까 인사를 열받아가지고 홍계월이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서 목을 쳐버려요. 너무 심하지 않아? 어떻게 인사 안 했다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듯이 여성 독자들이 첩하면 질색을 하거든요. 징글징글했는데 목을 치니까 우 하는 거지. 여성 독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거. 알았죠? 그래서 첩에 대한 처단, 엄청나게 강력한 처단을 한 거죠.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니 어때? 얘는 더 질려. 가뜩이나 싫은데 나 저 여자랑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또 난이 터져요. 난이 터졌는데 얘가 집에 있잖아요. 지금 여자로서. 근데 황제한테 보고가 들어와. 얘 다시 불러야 되겠는데 얘만한 장군이 없대. 황제가 얘한테 야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나가서 싸워줘. 나 진짜 미안해. 너 여자인 거 알지만 한 번만 도와줘 했더니 아싸 땡큐야. 얘는 집에 있었는데 갑갑했거든. 네 하고 바로 갑옷 입고 출정을 한 거지. 그래서 얘가 장군 얘가 부장군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얘가 별로고 있었거든.
그런 상황 잘 됐다지. 내 부하잖아. 야, 너 나가서 싸워. 얘가 이제 뭐 불만 있어? 맞을래? 이러니까 이제 얘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싸웠어. 싸우는데 잘 싸워요, 얘도. 잘 싸워. 그래서 그래,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너 나 무시하지 마. 이러면서 잘 싸웠어. 잘 싸우게 돌아가고 있는데 적군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란 거지. 갑자기 오니까. 그래서 오 이러는데 얘가 날라차기를 해가지고 적군을 또 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어?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 받아들여. 그래서 사랑에 빠져. 그래서 이제 난리가 다 평정이 되고 둘이 사랑하게 되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더라. 이게 해피엔딩. 저는 이 전체적인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알았지? 영춘이를 우리 영춘이 까불었어.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부부간의 갈등도 나오고 처척 간의 갈등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떤 해소가 되고 또 웃긴 거는 이제 황제가 이 여자임에도 밝혀졌는데도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진일보적인 사고다. 이 인물 관계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공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부기 아버지죠. 이분은 또 웃긴 게 100% 며느리 편만 들어. 그러니까 아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얘가 이랬어요. 나 얘랑 결혼해서 너무 싫어요. 막 이래도 얘가 야 조용히 해. 황제가 결혼하는데 너 뭐야. 너 조용히 해. 막 이러고 막 얘가 영춘이를 한 번에 나 그런 여자랑 못 살아. 막 이래도 껄껄껄 웃어. 야 진짜 내 며느리 최고다. 야 너는 그런 여자랑 사귀어야 돼. 너는 막 이러면서 무조건 개월이 편만 들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웃기고 그리고 황제도 완전 얘 편만 들고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는 요소가 되고요. 아무튼 까불다가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게 이제 인물 관계도고. 자, 일대기 구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홍무의 딸로 태어났고요. 원래는 선녀였어요. 선녀였고 그리고 이제 선녀 꿈을 꾸고 잉태를 했고요. 40이 넘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굉장히 좀 곱게 키웠고 아들처럼 키웠죠. 어렸을 때부터 능력이 비범했고요. 장사랑의 반란으로 부모와 헤어졌고 구출자인 여공을 만나서 평국으로 개명을 해서 보국하고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근데 성장 후에 이제 국난이 잦았는데 거기 그 과정에서 남장을 했던 사실이 발각이 되면서 좀 힘들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영춘이를 또 죽인 사건으로 인해 부부 갈등이 이제 아주 극심해진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부부 사이도 친해지고 그래서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렸다. 대강 스토리가 이렇다. 이렇게 보면은 돼. 자, 그리고 요거 갈등의 양상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홍계월하고 보국하고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홍계월이가 보국보다 좀 능력이 뛰어나. 그리고 자기가 좀 우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국이 이 자식 이러면서 망신 주는 부분들도 있어요. 대놓고. 그리고 영웅으로서 능력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좀 특징이고요. 얘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열등감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남성의 권위를 이용해서 극복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능력 차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 갈등 양상은 부부 사이 갈등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처첩 사이의 갈등도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외적이 침입을 하고 뭐 명나라와 서로 싸우고 이런 집단 간의 갈등도 보여진다라는 거 이런 거 좀 체크할 수 있겠고, 그렇지? 그리고 요거 이것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여성 영웅 소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유형이 조금씩은 달라요. 뭐냐면 뒤에 이제 박시전도 있는데 박시전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렇게 부채 같은 걸로 얼굴 가리고 있어. 그리고 대리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해. 그러니까 자기가 나선다기보다는 뒤에서 슈블슈블슈블 이런 스타일이야. 그리고 김희경전 얘는 지가 장군으로 활약을 하다가 나중에 정체가 밝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요. 얘는 약간 소극적이죠. 근데 이제 홍계월이는 끝까지 나가서 장군으로 활약을 해. 여성으로 정체가 밝혀진 후에도 지위를 유지한다라는 게 좀 다른 소설들과 다른 점이다. 그러니까 좀 더 점점점 적극적이 된다. 비슷한 게 정수정전이라고 있어. 크리스탈정. 정수정전이라고 있거든요. 얘는 더 심해요. 얘는 장군으로 활약을 하고 남편이, 그러니까 홍계월하고 비슷하거든. 남편이 마음에 안 들잖아. 남편 곤장을 막 때리고 그래.
열대를 쳐라 막 이런 것도 나와. 그런 부분이 되게 웃음을 유발을 하죠. 정수전 전도 좀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홍계월전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버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홍계월전에 대해서 대강 설명을 했고 우리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56페이지 봅시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인물간의 관계. 겨울이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원수로 임명이 됩니다. 원수는 여기서 나의 원수의 원수가 아니라 장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제 부하 직원인 남편 보국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제 포위를 당해서 위기에 빠진 보국이를 또 구해주는 것도 홍계월. 그리고 평소에 보국이가 자기가 남자라고 막 내세워서 자기를 막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거에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었어. 보국이 같은 경우는 계월에게 명을 받고 나갔어. 근데 적장 운평과 운경을 제압을 해요. 그러니까 얘도 능력이 있는 애야. 근데 뭐 구덕지라든지 적병에게 포위를 갑자기 당한 거죠. 기습으로. 그래가지고 계월이가 나와서 구해줘요. 되게 부끄러워하는 거지. 부끄러워하면서 이제는 계월이 편이 됩니다. 그래서 사화에서의 관계를 보면 홍계월이가 보국보다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항상 보국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 가정에서는 보국이 자신이 남자라고 좀 이렇게 계월을 약간 갈시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보여져. 그래서 보국을 통해서 그 당시 남성 중심적 사고,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보국과 계월의 모습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보국, 하늘을 보면서 탄식을 한다. 뭐 계월, 뛰어난 능력을 보이면서 적병을 제압합니다. 그래서 계월이가 보국보다 한 수 위, 비범한 능력이 부각이 되고요. 전통적인 성의 역할이 좀 역전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변화된 여성의식이 반영이 된 거다. 그지? 그래서 남성 중심적인 현실에 대한 어떤 여성들의 보상심리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되겠지? 자, 그리고 그 옆에 박시전이라고 있어요. 박시전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요 여성 영웅 소설이에요. 여성 영웅 소설인데 이 소설의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소설이 병자호란을 반영을 하고 있어. 병자호란의 반영. 그러니까 역사를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자호란이라는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데 일부만 반영해.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끌어오긴 하는데 좀 허구성이 있다. 허구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막말로 병자호란은 우리가 완전 대패, 완전 발렸어. 근데 여기서는 박씨라는 훌륭한 영웅이 활약을 해가지고 그 이게 못된 청나라 애들을 다 한 큐에 막 제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그렸을까라는 걸 보면 사실은 오랑캐는 진짜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존재인데 그런 나라 애들이 우리나라를 와가지고 완전 나라를 쑥대밭을 만든 사건이니까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죠. 임진왜란도 그렇잖아요. 임진왜란도 완전 오랑캐 같은 애들인데 그런데 병자호란까지 오니까 너무 존심이 상해. 그래서 이러한 굴욕감, 적게 전쟁 패배에 대한 어떤 굴욕감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약간 허구적인 요소를 반영을 해. 그러니까 민족의 어떤 자존심, 자긍심을 좀 회복하고자 한다. 회복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좀 평가원 문제나 모의고사에 이런 여성 영웅 소설이 나오면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남성보다 뛰어나거든요. 여성 영웅은 남성보다 뛰어난 여성 영웅들이 얘네가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영웅의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에서 뭐 이렇게 여성 영웅을 좀 뭔가 뭐 전형적이다. 전형적이다 내지는 뭐 대표적인 성격 대표성을 갖는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일반적이다 요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성 영웅이 아니다. 왜냐면 여성 영웅이란 거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캐릭터예요. 사실은요. 상상 속의 캐릭터라고 보면 돼. 이런 여자가 어디 있겠어.
누가 칼 쏘고 뭐 활 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못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뻔히 보이는 여자의 모습 절대 아닙니다. 이런 여자는 없어요. 그지? 그래서 만약에 선지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그거는 여성 영웅하고 틀렸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알았지? 그런 내용이에요. 박시전의 내용은 자, 요것도 한번 내가 준비를 했는데 요걸 한번 볼게. 이제 여성 영소설이고 이건 역사 군담 소설. 군담 소설이라는 표현을 잘 모르더라고. 이거는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군담 소설이라고 하는 거야. 자, 줄거리를 보면 이런 줄거리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인조대왕 때인데요. 이제 이시백이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시백의 아버지 이상공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거 지울게요. 이상공이라는 분이 있고 이분이 산에서 막 이렇게 도수를 닦는 박처사랑 친분을 맺어. 근데 박처사의 딸이 있다는 거야. 옛날에는 이제 양반들끼리는 혼인을 시킬 때, 자녀의 혼인을 시킬 때 결혼식 날 얼굴을 확인해 서로. 부모들끼리 야 우리 결혼하자 오케이 하고서는 결혼식 날 신랑 신부 처음 보는겨.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란 거지. 너무 못생겼어 박씨가. 너무 못생겼고 소설에서 보면 냄새가 그렇게 나. 못 있겠는 거야. 그래서 첫날 밤을 새려고 들어갔다가 방문을 벅 차고 나와. 이런 여자랑 난 못하겠다 이러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박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존심이 상했겠어. 그래도 여잔데, 그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 이상공은 박씨를 좋아해. 우리 며느리만 해줘. 근데 모든 시댁 식구들이 다 박씨를 미워해. 냄새나고 너무 싫어. 왜 이렇게 다 싫어해? 근데 박처사만, 야 이상공만 너무 얘를 이뻐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박씨가 부탁을 해요. 저기 저만을 위한 방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뒷뜰에다가 피화당, 여기 후원에다가 피화당이라는 조그마한 집을 지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홀로 지내는 거야. 근데 홀로 지내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되게 지혜로운 말을 이렇게 하니까 시아버지가 좋아해요. 근데 아무도 이 여자의 그 진가를 몰라. 그리고서는 이제 이시백이가 그런 것도 있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박씨가 연적 알아? 연적 이렇게 물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신비한 연적을 줘요. 이걸로 하세요. 이렇게 준단 말이야. 이제 뭐 이런 걸 좀 이제 가져가서 그 썼어. 장원급제를 해. 그런 것들이 막 나와. 그래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막 도와줘요. 그래서 어쨌든 이시백이 이제 장원급제하고 승승장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박처사가 율 내려와. 그래서 자기 딸한테 와가지고 이제 때가 됐다 이러면서 이제 슈물슈물 하니까 갑자기 얼굴에서 가면이 뚝 떨어지는 게 예쁜 얼굴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전생에 죄를 져가지고 여태까지 고생했다 이러면서 이제 해준 거야. 그래서 박씨가 예뻐졌어. 예뻐지니까 이시백이가 좋아해. 좀 나빠.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절세 가인이 되자 크게 기뻐하고 박씨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아내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아주 사랑하게 되고 아이들도 낳게 되고 행복하게 됐는데 어느 날 청나라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용골대 뭐 용골대 해가지고 얘는 형제가 장군이야. 얘네가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산만의 병사를 거느리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이제 가는데 예를 들면은 얘네가 우리나라를 막 도륙을 하고 이렇게 가는 길목에 박씨네 집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저기 말이야 저기도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근데 이제 두 형제 중에 한 형제가 목숨을 잃죠. 들어갔는데 박씨가 도술로 슈불슈불 하니까 이제 얘가 죽은 거지. 열받아서 이 형까지 들어갔어. 그랬더니 막 도술을 부리고 막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고 말이 막 못 움직이고 뭐 난리가 난 거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얘네가 오랑캐를 물리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아니 그냥 박씨가 혼자 다 하면은 될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역사적인 사건은 이미 벌어졌잖아요. 우리 역사적 사건에서 세자랑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볼모로 끌려갔거든요. 그지? 병자호란에 볼모로 끌려갔단 말이야.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소설에서도 이걸 부정을 못해. 끌려간 게 사실이니까. 근데 이 소설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대왕 대비마마까지 끌고 가고 있었대. 근데 박씨가 너희들 대비마마는 못 끌고 간다 이런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맥락이 웃기지. 아니 얘네들도 다 구해야 되지. 그지? 근데 박씨가 대비마마는 못 끌고 갈 것이야 또 그래. 그러면 또 막 싸워서 어쨌든 대비마마는 못 끌고 가게 해. 근데 얘네는 끌고 가게 해.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은 사건이기 때문에 부정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 하늘의 운명이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서는 이제 국난 극복에 행복하게 해피엔딩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되게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박씨의 그 하녀, 그러니까 하녀죠. 12라고 하죠. 개화가 있어요. 개화. 개화라는 애가 또 굉장히 도술이 강해. 얘가 또 한 따까리 하는 거지. 여기 보면은 개화가 박씨를 엄청 도와주고 나중에 이제 박씨는 이제 부채 같은 걸 얼굴 가리고 있고 개화가 앞에서 이 오랭크들아 막 이러면서 개화가 한번 탁 하고 레이저 한번 쏴주고 그다음에 박씨가 이게 얼굴 가리고 쉬물쉬물 하면은 뭐가 막 날라오고 해서 애들이 다 죽고 막 이런 게 나와. 아무튼 그래서 이 개화를 또 영웅으로 해가지고 또 버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개화를 영웅으로 한 또 다른 소설이 하나 또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이고 박씨. 그래서 박씨가 이제 못생겼는데 얼굴이 예뻐지는 어떤 변신의 화소도 좀 들어가 있고 여성 영웅으로서의 면모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이 소설에서는 박씨가 대놓고 자기가 뭔가 활약을 한다기보다는 남편을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적 같은 걸 좀 도와준다든지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는 뒤에 있고 누군가가 활동을 해가지고 대리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서 많이 보여진다. 그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중 구성 요런 거. 처음에는 이제 결혼하는 내용에서는 약간 가정 내 갈등이 드러나죠. 못생겨서 싫어했다가 이뻐하니까 좋아하고 이런 거. 후반부에는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할게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 과제는 우리 진도 나간 부분은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다 풀었나? 확인 한번 해볼까? 확인 한번 해볼까요?